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지금 당장 QR코드 눌러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면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아이고 어째. 저희 네. 이제 이거 다 방송 끝나고 나면 썸네일을 만듭니다. 제목을. 네. 제목 딱 정해져 있어요. 김종대 예언. 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김종대의 예측 예언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놀라운 게 지금 매달 또 매주 하면서 예측 예언하시면 얼마 안 있다가 다 입증되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불과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려봐라. 녹취록 하나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큰 거 하나 나온다. 네. 아니 그런데 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일종의 약장수라고. 약장수라니요. 아니 진짜 일종의 약장수다. 약장수고. 예.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는 네. 이 진실을 위해 고뇌하고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 말하자면 저는 숟가락 얹는 사람인데 전달자죠, 전달자, 네. 메신저. 그렇게 되니까 이 진실을 만드는 노력이 95라면 네. 저는 5% 정도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겸손 떨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인간적인 앞으로 고통이랄까 이 어떤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당사자는 따로 있다. 아하. 그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 또 국민들은 그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시고 격려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줘야 되죠. 네. 자, 근데 우리 뭐 김종대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시키는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설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부분의 설계는 있는데 네. 저는 어떤 그 큰 배가 움직일 때 앞에서 끌어주는 예인선 같은 존재고, 그래서 항구가 배에 도착하면 저는 사라질 겁니다. 네. 뭐 사라지시도 좋지만 최강 디펜스 코너에서 그럼요,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는 이종호 전 대표 얘기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본인 얘기했나요? 하여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키맨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결국 이번 주에 이게 큰 내용이 됐는데 녹취 파일이 몇 개 공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녹취 파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20개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공개된 녹취 파일 일부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를 통해서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나온 녹취 파일들은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선별된 녹취 파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사실상 이 20개가 넘는 녹취 파일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아까 제가 어제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삼부 토건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경우는 바로 임성근 사단장 문제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네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부터 시작돼 이종호 대표까지 왔지만 의외로 여기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한약의 권력의 작동 방식. 아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만한 대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삼부 토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국정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구나. 네. 어쩌면 국민들은 그걸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지금 보니까 V를 처음에는 뭐 VIP를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라 얘기했다가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맞다. 그렇지 허세 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바뀌는데 예. 지금 이종호 대표가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거는 첫째는 이 공수처에 넘어간 녹취 파일에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1년치를 다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어쩌면 맞죠. 저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과소평가하고 대충 뭉개려고 처음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양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를 합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 해병대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린 건데 예. 아이고 판이 잔머리로 안 통하는 판이구나. 이러면서 황급히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해명을 내놓은 건데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되게 세게. 그리고 본인은 허풍쟁이라는 거거든요. 허세 부렸다. 근데 내가 이종호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녹취 파일을 본 그 귀하 이종호 대표께서는 매우 냉철하고 판단이 빠르고 논리정연하신 분입니다. 왜 본인을 비하하십니까? 아니 저 이런 어떤 그 예지력은 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천공과 건진을 합친 것보다도 아니 더 예지력이 뛰어나세요. 말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왜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허풍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본인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혹을 차단하려고 저는 말이야 술 먹고 햇소리하고 말이야 하는 말이 다 뻥이고 이런 사람으로 날 알아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지는 긴지는 이제 뭐 공수처에서 사실 확인할 건데. 자, 그 많은 녹취록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전 대표 이모 씨. 이 국정 예지력이 뛰어나다. 천공을 능가할 만한 신공을 가졌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너무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냥 말씀하실 분은 아닌 건 아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아니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런 대목이에요. 아니 7월에 국방장관 바뀐다고 하면 9월에 바뀌어요. 언론에서 국방장관 교체 검토. 신원식 국방장관 유력. 이때 이종섭 장관. 네, 맞습니다. 이게 9월 5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보다도 한 달 반 더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허세이자 과시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한 2달 반 뒤에 그때 어떤 언론인도 예측 못했고 개각 시즌도 안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냐? 그런데 이게 한 건이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해병대 사성장군 건은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8월일쯤 됐을 겁니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온다는 걸 내년쯤에 발표할 거다. 별 4개가 나올 것이다. 원래 해병대 사령관은 3개 쓰리스타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에 발표가 올해인데 올해 4월에 진짜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 대단하네.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문자로 공개한 거예요.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였다고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대장은 8명인데 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의 대장 정원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육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연합 부사령관, 합동 참모 의장까지. 그다음에 그런데 저기 저 1군, 3군 사령부가 옛날엔 1, 2, 3군이었거든. 그게 별이 셋이었는데 1, 3군이
통합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이 한 개 줄었는데 4개짜리 한 개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여력을 해병대 줄 수도 있는데 아하. 사실은 예. 그런데 육군 입장에서 원래 우리 거였다고. 음흠. 1, 2, 3군 다 우리 그렇죠. 거였고. 그래서 육군 대장인데 원래는. 그래가지고 합참 차장을 일단 대장직위로 올렸어요. 여기에 이 여력을 육군이 이제 그 대장 자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합참 차장을 육군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다른 군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군내에는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예민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해병대가 사령관이 만약에 3스타가 4스타로 되면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딜 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합사부 사령관 뭐 이것도 못 가능하다 뺍니다. 그러지만 안 돼요. 그건. 못 뺍니다. 예. 그러면은 3스타 이 자리를 4스타로 해서 합참 차장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올해 4월에 이 발표를 했다는 뜻은 앞으로 있을 인사의 합참 차장에 해병대 사령관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을 퍼스타 높여줄 생각은 1도 없어. 이건 정권의 정서예요. 네. 그 차기 밑에 그룹을 3스타로 진급시켰다가 2026년에 아하. 해병대 사령관을 퍼스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거를 올해 4월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 8월 달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 그리고 대단하네. 이 뉴스는 육군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뉴스란 말이에요. 왜냐면 육군 대장자리 하나 뺏기는 거니까. 네. 해군에 뺏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는데 이걸 발표할 때는 대통령 뭐 선거 공약이다. 그 대통령 선거 공약 김대중 대통령도 했어. 네, 맞아요. 20년 넘게 선거 공약이야. 뭐 그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니까 그건 빼고 이게 실현 가능하냐 문제를 봤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건 오늘 여기서 최초 공개인데 뭐 얘기해 주십시오. 뭐죠? 대통령실의 다른 라인이 아하. 이 발표가 있자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예. 다른 육군 장군을 예. 4월 정기 인사에서 포스타로 합참 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벌써? 한쪽 라인은 예. 해병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하고 뭉개고 들어온 세력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인사농단 실체를 내가 말씀드릴게. 요것도 하여튼 어쩌면 이것도 문제들이 많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죽 써서 개 줬어. 아하. 죽 써서 육군 줬어 육군을 결국. 줬네, 결국은. 네. 그래가지고 이 2026년 이 가능성이 날아간 거예요. 네네네. 이 정부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어떤 라인에 이 올해 이걸 발표하면서 사령관을 퍼스타를 추진한다는 그 첩보는 특급 정보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4월까지. 정보. 이게 이종호 대표가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예, 요 얘기. 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을 올해쯤에 해병대 사령관으로 우리가 팍팍 밀어주고 그 3스타 2년 해병대 사령관하다 26년에 드디어 포스타. 내가 포스타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지금 했어요. 그 녹음 자료 있잖아요, 지금. 그 녹음 자료하고 연결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담대한 구상과 기획력. 예.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국방을 지금 30년 넘게 하거든요. 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아하. 고차원적 능력이라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해병대 사성 장군 이야기, 국방 안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장관. 쉽게 얘기해요. 장관 얘기 같은 거를. 근데 다 맞아. 근데 맞아 떨어지고 어. 뭐 이 대표이 뭔데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유력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국방 얘기를 다 하더라도 예. 국방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종호 대표는 전부 대통령실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윗선이다. 예. 자, 근데 이종호 대표가 왜 군대 쪽에 관심을 뒀으며 뭘 노린 겁니까, 이 사람은? 아니 물론 이 녹취록은 네. 국방 얘기만 한 건 아닌데. 더 딴 것도 있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둘러싼 그 전후 맥락은 전부 국군 통수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임성근 사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소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근신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중을 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가 입 벌리면 김건희 여사는 죽어.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업은 하고 싶고 아하. 원래는 사업가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의 그 사업가로서 또는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해병 전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해병 선후배 간의 어떤 끈끈한 결속력과 네. 정권과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해서 조금 더 어떤 폼나는 사업. 이제 뭐 너절너절한 주가 조작 말고 저 더 굵직하고 더 큰 사업. 고급 정보를 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안 해도 예. 미리 사두면 내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당연히 수익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 나는 매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종의 사람이 예, 사업에 관해서라면 예. 그 절대 헛풍쟁이 미친놈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자신을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이거만 봐도 아니다. 아니십니다. 아니십니까?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해병의 선후배 이런 것들을 끔찍이 챙기고 또 뭐 녹취록에 다른 해병 그 출신들의 뭐 공직자 얘기도 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아하. 취재 결과입니다. 예. 자, 요거 말고도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사성 장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삼부라는 단어가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삼부 토건입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 삼부에 대한 관심이 처음 제기된 것은 네. 그 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요. 그렇죠. 나와서 3분의 1 체크하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맥락을 봅시다. 네. 카톡방에서 5월 26, 27, 28 금토일, 네. 6월 2, 3, 4 금토일 네. 이 두 개 일정을 일사단에서 골프 치러 치는 오라 그래고 예. 초청을 받고 환영 행사도 있는데 갑시다. 그리고 6월 일정의 경우에는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만찬을 하고 골프 운동을 하고 네. 뭐 화합회장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런 거에 오 하고 물결 감탄하던 네. 예, 예. 이종호 씨가 예.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잠깐 하고 맨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3분의 1 체크하고요. 아, 3부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이 뭐 3부를 체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 뒤에 반응들은 안 나오지만은 이 카톡방의 사람들이 이 3분의 1 체크하고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더 묻지도 않아요. 어. 그냥 당연히 내용을 다 아는 듯한 느낌. 네.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당연히. 그랬는데 와. 그럼 이 3부가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부. 예, 그랬는데 최근에 이 5명 멤버 중에 이제 한 명은 제보자니까 뭐 네. 빼고 그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전직 공직자인데 네. 이 3부가 골프의 1부, 2부, 3부다. 아, 이게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펼쳐 있는 거. 3부를 이런 해명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럼 3자를 쓰잖아요. 3자. 이 비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이거 뭔가가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드는데 예. 그 녹취록이 이제 공수처에 가는데 이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 녹취 파일에 3부 토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건 제가 녹취록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냐 해서 팩트로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한 시점이 보니까 9월이에요. 네. 그러면 자 5월 13일 날 카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가 나왔어. 네. 이틀 뒤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여사 정상회담을 했어. 자 그렇다면은 그 부인이 온다는 거를 이종호가 알았느냐? 이종호 씨가 네. 이걸 알았느냐? 그리고 또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7일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날이 삼부 토건 주가가 예.
수직 상승하는 시작점입니다. 팍팍 뜁니다 그때부터. 예, 뛰어도 이게 뭐 천정을 어마어마하게 튀었어요. 천정을 뚫 때. 예,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요. 네. 그 여파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멈추겠지 하던 주가가 8월까지 뜹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카톡방을 남길 때 삼부 토건 주가가 1,000원대였는데 8월에 5,000원대예요. 5배 올랐네요. 거의 4배. 예, 4배. 예. 그러면은 9월에 보니까 이 5,000원 정점을 찍은 주식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다시 조정이 되는데 네. 여전히 힘이 좋아. 1,000원은 먼 옛날의 정석이고 항상 3,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예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저기 뭐 돈 몇 푼 주고 재건지건 사업 다 땄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는 모양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골드만삭스나 이런 월가의 그 컨설팅 그룹이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설계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에 손가락 없는 거 쉽지 않다. 아, 우리가 하긴 어렵다. 그 다음에 예. 돈 몇 푼 주고 재건 사업을 따낸다는 그 홍보가 전쟁 중인 나라의 이 죽어가는 국민들을 네. 보고서 우리가 할 얘기냐 네. 하더라도 좀 조용히 좀 해라. 음흠. 여기서 돈 벌겠다고 지금 그걸 우크라이나 뭐 현지까지 가서 이러고 언론에 플레이를 하면 최소한 갔다 와서 얼마 지나서라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국가의 격이 있지 그래. 에헤. 나 뜨겁고 그리고 확정도 안 된 거를 예. 이러면서 내가 좀 비판하셨어요? 고춧가루 예, 뿌린 예, 적이 있다고. 예. 근데 이런 게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좀. 아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지 마라. 이건 전쟁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종전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할 게 아니죠. 이게. 종전부터 하고 재건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저의 관점과는 달리 누군가는 이런 걸 엔조이하고 있었다고. 돈벌이가 되고 주가가 오르니까. 예. 삼부 토건 주가가 오르니까. 예. 그리고 그 재건 왜- 사업하는 게 토건 사업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토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왜 삼부 토건만 이렇게 오르냐. 독식을 하냐고. 자, 그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좀 더 하긴 해야 됩니다. 골프 1부, 2부, 3부 야간 골프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어낸 이게 3부 토건이 맞다면 그 3부 내일 체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3부 토건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도 그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3부 토건의 조남욱 회장 인연은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도 그 쟁점이 됐던 계속 거거든요. 얘기하다가 싹 예.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런데 참 뭐 이게 저기 이종호 대표도 뭐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네. 여전히 여사를 저렇게 등에 업는 것 같은 행보가 나오지만 이 삼부 토건의 그 조남욱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보기엔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또 건실하고 좋은 기업을 만드셨고 네. 기업가 정신도 있어요. 난 그런 면에서 뭐 후한 평가는 주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부터 네. 2016년까지의 그 이 조남욱 회장의 일정이 나오는 거를 한겨레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그 이제 당시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에게 2012년에 이제 김건희 씨와 막 결혼한 이후에 네. 계속 선물을 보내거든 4년간. 맞습니다. 예. 예. 이때는 검사였겠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때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검사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조남욱 회장이다. 이거 일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저기 삼부 토건에서 골프 향응 선물 이런 걸 할 때 그 대상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아직까지 저 팩트를 모릅니다. 네. 그러고 났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조남욱 회장과는 10년간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면 안다고 하지. 왜 이렇게 10년간 교류가 없어? 그리고 10년 전 사람은 또 기억은 잘하대. 네. 예, 이래가지고 뭔가가 조금 특수한 게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 선물 또 뭐 한우 같은 것도 있고 네. 감, 꽃감, 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명절에 서로 아는 체 선물 하기도 받았다는 하고. 얘기가 있죠. 정유. 그리고 예. 이 조남욱 회장이 좀 손이 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받은 것 같은데 각별히 챙긴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 삼부 토건이 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계속 굳건하게 승승장구를 해왔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비공식적 관계가 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김건희하고 여사의 관계는 어떤 뭐냐. 관계냐. 예, 그런데 이종호 대표는 왜 삼부토건 언급을 사업을 하느냐. 한다고 본인이 부르는 자기가 얘기를 뭘 하냐. 체크하고 하느냐. 예. 그리고 삼부 체크할 그 시간이 우크라이나 건이 터질 터질 때니까 때니까 골프 치러 갈 수가 없지. 이건 어떻게 합리적 내가 추측입니다. 예. 일사단에 골프를 가. 예, 지금 그거는 큰일 날 나중에 텐데. 가도 되는 거고 지금 피크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지금 보니까 그 녹취에서 뭐 지금 뭐 VIP 어쩌고 저쩌고 사표 말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되는 것들이 더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삼부 토건 등등. 네. 자, 이게 남은 것도 마저 공개하면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짚어주십시오. 뭐 우리 예언하시니까 뭐 대략적이나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뭐 어제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네. 운전사 선생님이 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으면 최강욱 의원 유튜브를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듣고 싶으면 김종대 유튜브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요 뉴스 인사이다 최강 디펜스 보셔도 됩니다.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대. 기분 좋으신가요? 벌써 그 예측해 주십시오. 라는데 자 우선 말이죠. 이 공수처가 네. 이제 이거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까지는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는 건 조각조각 녹취록을 몇 개 정도 들으신 거고 제가 약간의 해설을 해드린 거지만 네. 이 각각의 그 녹취 파일을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제보자입니다. 네. 그 제보자가 10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공수처에서 있더라고요. 진실을 예.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녹취 파일에는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이종호 대표가 사석에서 2시간 넘게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사실은 이 녹취 파일보다는 그 진술서가 진실 몸통을 네. 거의 담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다. 그래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감자가 네. 이게 폭탄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왔는데 공수처 내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걸 해야 된다는 쪽과 찍어 내리자는 측이 예. 그게 2부와 4부의 전쟁이다. 예.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제보자를 미친 사람, 허풍쟁이로 진짜 만들고 싶어. 아하. 그러면서 이 제보자의 인격과 제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의사결정을 지금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익제보로서의 제대로 된 작동 방식이 아니면 경북경찰청 꼴난다고 아하. 지금 예. 내가 언젠가 이 경북경찰청의 얘기하셨어요? 문제를 아주 예. 내가 자세하게 언제 예. 시간이 되면 말씀을 아하. 드릴게요. 예. 그랬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이 이 공익제보가 공수처에만 가야 되는가에 의문이 있는 게 내가 공수처 4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벽이 너무 두꺼워. 뭐 공수처 처장도 있고 다른 부도 있고 예. 그랬는데, 대통령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행동대장이 이 부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장. 이분이 예. 누구 변호를 섰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변호했냐? 내가 이잖아요. 그 얘기를 예. 아직 확인이 덜 돼서 말씀을 예. 안 드리는데 예. 꽤 놀라운 의뢰를 받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부에 대해서 갖은 방해와 압박을 한 게 이 사람이에요. 네. 이 부장. 사부가 지금 이 조사하는 팀입니다. 2부는 다른 팀이고요. 이부가 바로 윤석열 예. 라인입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추측이고 뭐 그런 어떤 다른 증거가 대통령의 있으니까 라인으로 와요.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예,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또 새로운 과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죠?
바로 이 저기 특검이 가는 예. 중에도 예. 이게 저 야당 의원들 보면 너무 특검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 수사의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부분이 너무 소홀해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사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의 여건을 마련해 주라. 근데 오로지 특검 이렇게 정치적 구호가 되다 보니까 특검 아니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수처 수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중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걸 저기 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제보자에 대한 갖은 폄훼와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네. 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제보하는 그 상황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이 보호하고 네. 지켜주겠다는 어떤 결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차에서 공수처에서 그게 다 되지 않으면 제보자가 다시 야당이나 다른 기관에 또는 언론도 있는 거고 네. 그 제보 내용을 이제는 공수처를 기다릴 수 없으니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그날부로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 모든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여사, 최병 특검도 여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온통 이 판으로 다 지금 가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는 의혹 차원이지만 의혹이지만, 최병 건은 네. 이게 지금 나라가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고 뭐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전당대 얘기도 좀 해보시죠. 네. 그게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만 계속 나와요. 문자에 이거 지금 뭐 댓글 무대에다가 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네. 핵무장 어디로 갔어? 아니 그러니까요. 나경원 원래 의원이 주장했던 핵무장 얘기는 어디 갔습니까? 특검 어디 갔어? 특검 어디 갔어요? 야, 이런 게 이제 전당대회에 아주 그 의도적으로 띄우던 네.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 어디 가고 문자만 남았어? 지금 어제까지 또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에서도 지금 원희룡 후보 네. 또 한동훈 후보 다툼 또 논쟁도 있었고. 아니 근데- 나 그거 재밌게 네.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요. 네, 이게 조금 제가 오늘 많이 나가야 되겠는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예, 괜찮습니다. 시간은 뭐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뭐 예. 내용이 나쁘지 길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예.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아 망했다.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예, 회복하고 회생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제거됐어요. 그게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말도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이제 그날부터는 전쟁이라고도 보는 전쟁이라는 세력이 것이다. 있고 예. 아니다. 그 정도는 파국은 맞겠다. 오히려 좋아지자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당정청 간에 당대 간에 네. 이 저기 기본 질서는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정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국회에서는 국회 포기예요. 아, 아예 회의를 안 열겠다는 게 여당 위원장들의 입장이고 예. 여기에서 이제 전당대회 균열까지 그 갈 경우에는 네. 보수 언론 사설이 야당은 탄핵하겠는데 여기는 자해행위냐 아,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조중동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그 범보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치 권력은 회생 불능이라는 사망 진단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보수 쪽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신호를 보자면은 네. 그 특히 원희룡 한동훈 간의 두 사람 설전이 너무 세요. 설전이 예. 이게 그냥 설전이 아니라 아하. 저기 그 총선 고의 패배론 저기 김 여사에 대한 불경론 네. 이런 식의 어떤 왕조 시대 예. 그 문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기 어떤 공당으로서 공화정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예. 토론하는 것 자체도 너무 세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이 되면 무슨 양상이 되느냐? 네. 이제 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한가 올라서 살아보겠다는 생존 투쟁 양상으로 가는데 네. 여기에 뭐 장해찬 전 최고도 뛰어들고 뭐 지금 댓글팀, 뭐 여론 조성팀 얘기를 장해찬 최고가 먼저 했잖아요. 여기도 뛰어들고 외곽 팀들이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저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 사시미 칼도 나와. 예. 나는 이 전당대회 이거 지금 어떻게 가까스로 그 대표는 뽑을지 몰라도 파국적 양상이 지금 심해지는데 제 예상 이상이다. 이상이다. 예. 제가 아직까지 생각했던 전당대회 거 7월 이상이다, 23일은 이거.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른다는 거 아니요? 계속 지금 앞으로 열흘 넘게. 열흘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또 정치적 이슈, 뭐 이벤트라 해야 되나 이슈라 해야 되나요? 최상병 순직 일주기도 있고요. 네. 그 뭐 19일 이죠. 등등등이 있잖아. 7월 19일 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런데 일주기는 이제 특검을 거기에 맞췄는데 의미가 없어졌고 예. 특검 재의결을 8월로 넘기는 8월 게, 넘긴다고 차라리 했으니까. 예. 그게 더 특검 가능성은 높아졌고 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 8월에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미 달에, 최상병 또 이종호 씨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은 네. 이성인을 잃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그 8, 9월에 지옥이 열리는 거죠. 여야가 다. 여야가 다 큰 예. 싸움이 아니면 큰 어떤 정치적 혼란이 생길 것이다. 예. 아니 예컨대 조국 혁신당 예. 봅시다. 지금 당 대표가 조국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 김준영 의원이 권한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조국 혁신당도 이미 사법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 대표도 본인이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올지 모르니까 당을 단단하게 만들고 예. 체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사실은 비상사태에서나 있을 법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느 1당, 2당, 3당이 전부 문제가 되네요. 8월 달 붕괴, 빅뱅이 일어난다. 이 당이야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리스크거든요. 이렇게 된 노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게 그 칠레 비슷한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미의 칠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다 돼가긴 하는데. 칠레가 4년 동안 아, 대통령 4번 탄핵됐고 네. 완전한 무질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새 질서를 만드는데 한국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양상은 그 혼란의 양상은 한국 정치가 칠레화 될 수 있다. 그 어떤 안 좋은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